조용히 하고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올라온 거면은 예의를 지키세요. 알았어요? 네, 너무 많은 학생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 덥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전에 쓰고 있던 학생들이 이 주위에 에어컨인 줄 알고 켰는데 이게 히터여가지고 저희가 10분 전에 와가지고 에어컨을 최상으로 다 켜놓고 있었으니까 네,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전환점이라고 주제를 잡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발표를 듣고 여러분들 삶에서의 전환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과대한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할게요. 처음에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기처럼 질문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걸으라고 하는 길만 걷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왜 대학에 가야 되는지 고민도 없이 그냥 주변에서 학교 들어오자마자 학생부 종합전형 챙기라는 말을 듣고 그냥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어진 길을 걷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약간 그러지 않나요? 네. 호응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그냥 저 혼자 계속 학종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챙겨 나가려고 하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스펙을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주섭 쌤 아시죠? 김주섭 쌤이 수업 시간에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학 왜 가려 하냐고. 대학에 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뭐예요? 취직하려고죠. 근데 왜 취직하려면 대학을 가야 돼요? 취직 굳이 대학 안 가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생각이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왜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저를 다시 처음부터 되돌아봤어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냥 모두가 그럴 것 같지만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좋았고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게 그냥 너무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친구를 엄청 많이 사귀었어요. 저는 깊이 사귀기보다 얕게 많이 사귀는 편이었는데 부모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그 친구들을 다 유지하고 싶으면 너가 성공해서 그 친구들한테 뭘 사주던가 해야지 그 친구들이 널 불러서 식사를 같이 하길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저 혼자 어느 순간부터 성공이라는 개념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고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아이니까 저도 지금은 늙었지만 소시적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로서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저기 맨 왼쪽에 보이는 게 제가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도 따봤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운동장을 못 쓰게 해가지고 이거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갖고 점심시간에 저 혼자 학교에 농구대를 열기도 했었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너희 축제를 열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교장 선생님한테 장소만 빌려달라고 제가 직접 축제를 열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자랑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그렇게 계속 열심히 살다가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랑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죽었어요. 친구들이 계곡에 갔다가 계곡에서 익사를 했었어요. 3명이 익사하고 1명은 수혈을 받았는데 수혈을 받은 타이밍이 너무 늦어서 죽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그걸 딱 느끼고 사실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냥 무슨 상황일까 하면서 어린 나이에 좀 접해갖고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이후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약간 사이가 안 좋은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래도 죽으니까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너무 못해줬나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내가 정말 친구라는 존재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우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느낌 정도로 정말 좋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건 사람 사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추후 저는 결국 제가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고 챙겨주고 싶었고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 목표로 삼았고 사실 저는 고등학교 와가지고 선생님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랑 가고 싶은 학과를 갖고 있으면 동기부여가 된다 했는데 전 너무 하나도 안 됐거든요. 내가 서울대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고 왜 가고 싶은지도 몰라갖고 이런 곳에서 저는 동기부여를 찾아서 제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결국 제가 최종적으로 저를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느낀 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우정과 사랑이고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대학을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 있는 한 학생이랑 제가 하루 종일 대화를 했는데 그 학생이 저한테
제가 그 학생한테 너 대학을 왜 가려 해?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 학생이 말하길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소한 남들이 하는 만큼 공부는 해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해서 그 말을 동기로 저도 탄력을 받아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는 나중에 어떤 꿈을 갖고 싶은 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꿈은 먼저 정리를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진로랑 꿈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기부를 보면 진로 희망사항을 내라고 하지 꿈 희망사항을 내라고 하진 않단 말이에요. 꿈이란 건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 행복이나 아니면 이 나라를 싹 다 뒤집어 엎는다던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나라를 다 망쳐버리겠다고 이런 게 꿈이겠죠. 긍정적인 말은 아니지만 그런 게 꿈인데 진로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가 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 희망사항 할 때 거기다가 직업을 써서 내는 거고요. 그래서 제 꿈이 뭐였냐면 최종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연하고 있듯이 저는 어떤 사람들한테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걸 즐겨 했기 때문에 추후에도 그걸 하고 싶었어요. 강연가가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람의 강연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어디서 여러분 만약 전북대에 있는 화학가가 와가지고 발표를 한대요. 듣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아니라고 해주세요. 네, 맞아요. 듣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서울대학교 의예과가 와가지고 발표한다 하면 좀 뭔가 같이 있을 것 같잖아요. 말 못해도? 반응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도 전문가가 한쪽이라도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으로 전문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럼 이제 내가 어떤 전공을 가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전공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종합전형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진로를 찾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 위에 있는 게 K무크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에드윗, 그 다음에 쿡, 포스텍X, KOCW, 스타무크 이렇게 이름들이 좀 많아요. 여기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뭐냐면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컨셉을 하나 잡고 그거에 대해서 직접 강의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실제로 대학생들도 자기가 다른 전공으로 가고 싶다 하면 이 강의를 듣고 전공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부터 좀 지루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듣고 싶었고 실제로 보시면 의공학이라는 것도 있고 뭐 동물 나눔 뭐 이런 것도 있고 경제도 많고 그런 엄청 다양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저는 전공을 접했어요. 근데 저는 전공을 접할 때 사실 생기부에 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성공을 해야만 그 생기부에 그 내용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전 좀 돌려갖고 제가 실패한 내용을 좀 써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통신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통신에 대한 강의를 듣고서 내가 정말 이해를 못 해먹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통신 쪽에 관심을 가졌다고 저는 적었어요. 왜냐면 이해가 안 돼서 대학교에서 교육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르게 혼자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갖고 그래서 저는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 혼자 죽음에 대해 고민한 적도 있고 시공간에 대해 고민한 적도 많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교수님들이랑 대화를 해가지고 그 무크라는 사이트 안에서 교수님들이랑 실제로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교수님들이랑 대화를 하고 저 실제로 교수님이 초청해 주셔서 직접 갔다 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옆에 있는 분은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이고 저분은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신데 가가지고 직접 대화 나누고 뭐 저분이 저한테 문화상품권을 주시더라고요. 소소하게 주셨는데 그것도 받고 그다음 저도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꿈을 조금 밝혀가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듣는 예시가 이과라서 좀 이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화학과랑 화학공학과가 뭐가 다른지 모르는 애들이 많고 그다음 뭐 문과 사실 좀 뚜렷하긴 한데 그래도 모르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과의 전공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전공에서 배우는 교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교과목이 뭐 융합과, 통합과, 통합사회, 뭐 물리형 화학원, 국어2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대학교에서도 교과목을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맨날 신청하시는 거예요. 수강 신청? 그래갖고 그런 걸 그 교과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과목을 설명해주는 걸 제가 직접 찾아가서 봤고 실제로 보시면 이게 성균관대학교에 뭐 이렇게 대학교 이름을 치잖아요? 그럼 여기 학과 전공이 나오는데 그 학과 전공이라는 걸 들어가 보면 실제로 저렇게 교육과정 같은 게 다 나오고 설명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고려대학교 전기전자도 저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감이라도 잡아라라는 느낌으로 고려대학교가 그 여러분들이 매일 가시는
메일은 아니겠지만 유튜브 안에 전공체험 강의실이라는 걸 열었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 전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거라도 듣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생기부에 적혀있는 저의 전공이 11가지예요. 엄청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전.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 나름 강세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코멘토랑 사람인이라는 건데, 사람인은 좀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취업할 때 대학생들이 쓰는 건데, 이 코멘토랑 사람인을 제가 왜 썼냐면, 제가 뭐 이 학과 취업 잘 돼요? 예를 들어 특히 문과 친구들은 이 학과 취업 잘 돼요? 라는 걸 많이 따져서 경영학과에 많이 가고 복수전공도 경영학을 많이 하고 이과도 자연계, 뭐 화학과, 물리학과, 수학과 이런 것보단 공대를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게 얼마나 취업이 잘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사실 이걸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학교 선생님들은 사범대를 나왔기 때문에 엄청 알고 계시곤 있지만 엄청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셨던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쓰면 현직자들이랑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인이라는 앱을 통해서 채용 공고가 얼마나 많이 떠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보면 이건 제가 실제로 제가 물리학과를 갈지 전자공학과를 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코멘토라는 앱을 이용해서 그 분야에 취업해 있는 분들이랑 대화를 했던 거예요. 보시면 저는 이게 전 고민했던 게 전자공학과가 좋냐 아니면 물리학과 가서 전자공학과 복수전공하는 게 좋냐라고 물어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구도시철도공사나 르노삼성자동차, 포스코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대답을 해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전공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고 취업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사람인이라는 앱을 보면 지금 전 이걸 옛날에 이과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서 생명공학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생명공학 치면 저 밑에 채용 정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직무 키워드 위에. 근데 보면 1,80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채용 공고를 하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얼마나 채용 공고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여기 두 번째 사진에 네 번째 거에 필수 사항이 있는데 저게 전공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전공을 저렇게 막아놓으니까 그리고 우대사항 보면 기계공학과, 뭐 전자공학과 이런 게 엄청 많아요. 문과 같은 경우는 뭐 경영학과도 많고 그런데 문과 같은 경우는 못 봤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전공을 막아놓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이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말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난 어디로 가야겠다라는 방향성이 잡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누군지 알죠? 네, 여러분들한테 또 생기부를 넣었는데 추천하고 싶은 내용이 테드였어요. 테드 듣는 사람 꽤 많지 않나? 많죠? 네. 테드가 은근히 좋고 그리고 저는 테드를 쓸 때 제가 테드 영어를 듣고 그걸 그냥 제가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를 넣고 그 다음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테드 번역본을 제가 듣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 사실 넣기 좀 애매한 부분인 영어 세특 너무 대입에 미쳐있는 사람 같지만 영어 세특에 그런 걸 넣으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특이성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심리학과나 뭐 경영학과, 광고홍보학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강연을 듣고 싶은데 어디서 강연을 들어야 하냐라고 물어보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유튜브가 영상 콘텐츠가 가장 많기 때문에 거기서 듣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이크 임팩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강연을 엄청 많이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강연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진부한데 커리어넷이라는 게 있는데 커리어넷에서도 제가 어느 학과를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또 물어봤어요. 저는 딱 보시기에도 활동이 엄청 많아 보이잖아요. 엄청 많이 했어요. 저는 내신 딸바에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갈지에 대해 잘 정하고 4년 후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커리어넷에서 제가 또 질문을 해가지고 지금 대답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했던 방법은 카페랑 메일을 이용했는데 카페 같은 경우는 일단 저 닉네임을 친구들이 저한테 이상하다고 했는데 저는 제 이름을 절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상한 소리를 많이 써놓기 때문에 저게 제 닉네임인 거고요. 그리고 전기전자공학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싶어서 여기 보시면 뭐 당근이의 AVR 갖고 놀기라고 나와 있는데 저 AVR이 약간 전자기기인데 저쪽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전자공학에서 뭘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스펙업, 닥치고 취업 막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가지고 뭐 그런 거 나와요. 중경 외시 가면 취업 어느 정도 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스펙은 어느 정도 보면 토익 토플은 다 땄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도 제가 정보를 좀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입시 커뮤니티 들어가가지고 입시 커뮤니티에서는 솔직히 좀 많은 거 안 보고 사실 거기서 막 그런 거 나와요. 고1 내신 3등급인데 지금부터 1등급 다 맞으면 서울대 10 가능?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아니면 막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저 지금 내신 3.1인데 너무 좋은 대학교 가고 싶은데 정시로 돌릴까요 여러분? 이러고 질문을 막 올려요. 그런 거 사실 좀 재미로 봤고 저는 재미로 막 투표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살짝 여가를 즐기기도 했지만 동시에 여기서 보면 자소서 자료랑 뭐 아니면 입시 결과에 대한 내용 아니면 입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교육청에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자료를 정리해주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전 많이 읽었었던 것 같고 정보를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내신 3.5인데 서울대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아니면 내가 3.7인데 중앙대 정도는 그냥 뚫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선을 잡기 위해선 일단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내신 컷들이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상담받고 대학 가자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송을 하는 건데 저도 저 방송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제 생기로 갖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정도 내신이면 이거밖에 못 가는 이거밖에 아니죠? 이 정도는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 잡을 때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1학년은 많이 안 쓸 것 같고 2학년, 3학년 되면서 이거 보면서 현실을 느끼고 우중충해질 겁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그 여러 강연을 가면서 전 강연을 갈 때마다 꼭 하는 게 그 강연한 사람의 번호를 따거나 메일을 꼭 따내요.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항상 제가 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해가지고 꼭 연락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커다란 축제 가가지고 저번에 작년에는 커다란 축제 가서 그 대학원 교수님으로 있는 분한테 가가지고 질문 한 10개 정도 날린 다음에 메일 따낸 다음 번호 따내갖고 그분이랑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동아리에 강연하시는 분이 왔었는데 화장품 공학자가 오셨는데 그때 제가 이분한테 연락을 드려갖고 뭐 중경외 시 정도면 어느 대학을 가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네, 지금도 질문하고 있고 이분이 뭐 응원도 해주신다고 하면서 여러 자료도 가끔 보내주시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강연가를 만났을 때 그분한테 새로운 정보를 계속 따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도 경험은 많거든요. 얻은 것도 많고. 그래서 뭐 사실 제가 물어봤던 건 이제 중경외 시각 시험 중경외 시라면 다 알죠 그때.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라 해서 약간 대학 극간을 나누는 느낌인데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그렇게 나눠놨는데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중경외시가 잘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서연고가 있고 중경외시가 있는데 옛날에 그런 걸 했었대요. 화학 실험을 하라고 하고서 반응이 12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반응을 시켰대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앉아서 12시간 동안 그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거면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시켰는데 서연고 애들은 한 5시간 보더니 그 상사한테 가가지고 네가 잘못된 거야 라고 했대요. 근데 중경외시 같은 친구들은 아니죠. 우리 형님들, 누님들 그 중경외시 분들은 가가지고 그 12시간 동안 정말 기다리고 반응을 살폈대요. 왜냐면 회사에서 그게 반응이 나온다고 말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철떡같이 믿고 나오겠지 하면서 12시간 동안 기다려가지고 정말 하룻밤을 샜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이분들의 입장이에요. 모든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중경외시 애들이 똑똑하면서 불이익이 편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취업하기 되게 좋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내용을 얻을 수 있는 건 제가 아무래도 계속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기 때문이라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느 곳은 서영고 좋아하긴 하죠, 당연히. 그리고 이건 이제 이과 갈 친구들, 너무 이과 중심인 것 같지만 이과 친구들 한국공학 8리먼이나 아니면 한국기술 8리먼 가가지고 전 강연을 얻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서지 아우슈란 분인데 이분이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인데 제가 실제로 만났어요, 이분을. 노벨상 받은 분을. 제가 이 강연을 미친듯이 찾아가가지고 실제로 가가지고 만나는데 왜 이런 포즈를 취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분을 하여간 만나고 딱 질문 하나 하고 왔어요. 너무 유명한 분이라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고 질문 딱 하나 하니까 끝났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첨언하는 건데 유명인을 만나고 보니까 느낀 게 유명인들은 말을 잘 못해요. 왜냐면 자기 말이 파장력이 엄청 세가지고 그 말 실수 잘못하면 자기 명성이 훅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느끼면서 보면서 이래서 입이 좀 무거워야 한다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분이랑 대화하시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내가 영어를 진짜 못하는구나.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영어로 질문한 걸 보고 제가 좀 충격받았거든요. 너무 잘해갖고 가서 내 거 해달라고 할까도 했는데 제 옆자리여서 너무 잘해서 좀 당황했어요.
네, 그러고 이건 이제 브런치라고 해가지고 글 쓰는 사이트인데 전 또 혼자 상상이 참 많아서 저 혼자 작가 하겠다고 여기다 글을 계속 올려요. 저는 지금도 계속 올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란 것에도 계속 글을 올리면서 저 혼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 글을 올리면서 작가 신청도 하고 여기 있는 글 쓰는 분들의 글도 보면서 저 혼자 정보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사회 지식을 얻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걸 선생님들이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걸 잘 응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튜브 하면 다 구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블로그라고 해도 구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채널들을 좀 많이 봤어요. 뭐 1분과학, 내셔널 지오그래픽, 하루 5분, 책그림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과 지식을 얻고 그다음 뭐 나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잡아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는 것도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혼자 지금 유튜브에도 맨날 추억 같은 거 올려갖고 예전에 맨날 돌아보면서 보신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정명호 등교기를 올리거나 뭐 돼지해부 실험한 걸 올리거나 이러면서 보고 애들끼리 다 같이 비웃어요 서로. 그러고 놀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걸 많이 썼어요. 그리고 수업에서도 제 유튜브를 응용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응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블로그에서도 제가 좀 믿고 거르는 블로그가 있고 믿고 보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블로그를 제가 추천한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블로그를 보고 이 모바일 경제 연구소라는 걸 제가 이과인데 좀 많이 보는데 트렌드를 잘 잡아주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기 괜찮다라는 생각 들면서 블로그도 많이 응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블로그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많이도 했네요.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PPT가 66장이에요. 자랑했어요. 그 다음 이게 카오스라는 건데 카오스는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이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슈퍼러버라고 아세요? 남자들은 좀 알 것 같고 여자들은 잘 이런 말 하면 위험하나 요즘? 아니 근데 슈퍼러버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이 축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축구하는 영상들을 유명인들 만나갖고 영상 올리고 그 영상 조회수만큼 소아암 환자한테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축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 표어 같은 걸로 활동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과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주제로 계속 강연하고 다니시는 서연고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제 아이디어를 얻은 다음에 그다음에 좀 질문을 하고 싶을 때 여기다가 질문을 하면 교수님들이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일개라고 하면 안 되죠. 다른 여러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교수님이 전공 지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여기서도 카오스 큐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가 이제 트렌드를 좀 읽어볼게요. 트렌드를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읽는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트렌드는 융합이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 뭐만 하면 맨날 융합적 인재, 융복합적 인재, 창의적 인재, 융합적 인재, 융합적 인재, 융합적 인재. 융합적 인재 뭐 문이과 수학 공부 다 잘하라는데 뭐 그건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건 많이 접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들어오는 것도 좀 있어요. 미국의 입시가 반론이라는데 사실 이거 제가 사실 확인을 안 해봐서 믿지 마시고 참고만 하세요. 또 미국 명문대에서는 어떤 학생을 원할까? 버터리 대표는 한 분야에 관한 강한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이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한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이면서 다른 전공을 갖고 있는 다른 전문가와 대화를 해서 대화를 잘 이뤄나갈 수 있는 사람이 확실한 인재가 아닐까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전 분야의 지식을 다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자기 전문만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보고서 저 고민을 했던 게 문과가 왜 취업이 안 되고 이과가 취업이 잘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이과 같은 경우는 그럼 뭐 예를 들어 물리를 배웠다 해봐요. 그럼 물리를 딱 배우면 그 물리에 대한 전문가가 돼 있잖아요. 근데 문과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그런 걸 배웠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공대를 나온 사람은 공학에 대한 확실한 전문 지식을 갖고 컴퓨터도 만질 줄 알고 프로그래밍도 할 줄 아는데 문과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를 해가지고 뭔가 얻을 수 있는 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전문가가 되는 느낌은 확실히 적어요. 뭐 글쓰기 전문가가 된다고 해서 이공계 애들이 글쓰기 전문가가 아닌 것도 아니고 사회를 잘 읽는다고 해서 이공계 애들이 또 인문학을 못 읽는 것도 아니고 전공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것도 아니라서 지금 트렌드는 확실히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는 느낌이 들었고 제 생각은 그래서 이공계가 그래서 취업이 잘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김호진 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우리 학교의 전설이라고 불리죠. 그분이랑 제가 만나서 이 PPT를 보여주면서 문과 애들한테 무슨 말을 해줄까 했더니 그분이 사실 하신 말씀은 융복합을 가장 중시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분이랑 대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은 문과 같은 경우는 어떤 과목을 배울 때 담금발이 좀 심하다. 사회학을 배워내라고 경영학을 모르는 게 아니라 철학을 배웠다고 해서 경영학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사회학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문과 같은 경우는 담금발이 좀 심하다. 예를 들어 이과에서는 물리학을 배운 애가 생물학을 시험 보면 빵점 맞겠지만 문과에서는 사회학을 배운 애가 광고학을 공부한다 해서 광고학을 바로 시험 본다 해서 빵점이 나오진 않는다. 50점 정도 나온다 해가지고 문과는 그런 담금발 느낌이 좀 심해서 문과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그 호진이 형님은 융합적인 인재를 해라라고 하셨고, 그것도 참고하되 저는 여러분들이 좀 깊은 지식을 갖기 위해 너무 얕게 이게 사실이겠지라고 그냥 추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문장을 보고서 바로 사실이라고 인지하지 말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라는 질문해보는 태도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트렌드는 가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가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여성분 이 보이죠? 이게 사람이 아니라 그림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린 거냐면 인공지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처럼 그림을 그리게 하는 인공지능이고, 두 번째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하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 두 개 갖고 서로 싸우라고 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던 거예요, 실제로. 이걸 딱 보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가짜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구글 같은 곳에 자신의 사진이 1000장 이상 있으면 그 사람의 영상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 위에처럼 뭐 가짜뉴스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갑자기 트럼프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트럼프 얼굴 갖고서 어떤 사람이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보내갖고 너희한테 핵 쏠 거야 라고 한다면 다 뒤지겠죠. 그런 게 저는 트렌드라 생각했기 때문에 가짜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금 전도 말씀하셨듯이 문장을 읽으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발자국인데, 여러분 발을 걸을 때 왼발과 오른발을 동시에 걷지 동시에 점프하면서 걸어가면 정상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 일반적으로 이과 문과 해가지고 트렌드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과가 엄청 트렌드가 아니었고 문과가 엄청난 트렌드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이과가 트렌드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 그렇게 느꼈거든요. 고집 같지만 그렇게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이과가 트렌드 같은데, 그럼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문과 친구들이라고 해서 이과가 트렌드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문과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난 이과 과목에서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가 그런 말을 했나? 문과가 최고라고? 미안하네. 네. 그래서 이과 친구들도 또 문과 과목을 또 너무 경시하지 말고 트렌드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끝이 보이네요. 그다음 이제 제가 첨언을 들었던 게, 여러분들이 뭐 진로희망 사항을 써서 내라고 할 때 어떻게 써서 내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좀 많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 제 생기부거든요. 이건 제 생기부인데, 저는 사물인터넷 전문가라는 직업을 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진로희망 사항을 쓸 때 제 궁극적인 꿈이 무엇인지나 아니면 내가 그 진로를 갖게 된 확실한 동기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국뽕에 취해 있거든요. 국뽕이라고 하면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취해 있어갖고 저는 제 기술들을 갖고 한국이 약간 진짜 강대국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 제 친구가 옛날에 뭐 같이 뭘 쓰고 있는데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가 뭐냐 했더니 해븐 조선이래요. 그래갖고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왜냐면 여러분들 별명이 지금 우리나라 별명이 헬 조선이잖아요. 반대로 해븐 조선을 가고 싶다는데, 그런 걸 제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써가지고 내 꿈이 무엇인지를 쓰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싶고 최종적으로 나는 강연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으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시는 게 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오직 추천. 더 많은 자료를 보시고, 그 다음에 첨언하고 싶은 건, 지금 제가 1학년 때 저게 동아리 활동이거든요. 요즘에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거기다 학교 축구 대표까지 나갔었어요, 제가. 근데 그러면 사실상 5개 정도 나갔는데, 5개 정도 나가는데 보시면, 자, 페르마 따라잡기가 4번째 있는데, 그걸 읽어보시면 수학적 지식이 풍부하며 조별로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잘 준비하여 발표하였고 원활한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였대요. 특성이 없잖아요, 뭐가.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보이지 않고 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동아리를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동아리에 무작정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두세 개 정도, 최대 3개? 제가 느끼기엔 최대 3개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저 더해윤도 부장으로서 부원들과 페르미 추정 등 창의적 문제를 풀어보는, 교수님들이 보면 어쩌라고 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뭔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동아리를 잘 선별해서 들어가시고 동아리 하나를 들어가도 거기서 확실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나올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제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있는 여러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라는 게 나오는데 그걸 거의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저 혼자 엄청나게 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걸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자기주도적으로 무조건 탐구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기주도적으로. 교내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니라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탐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활교육부의 자율활동을 보면 7대 안전교육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7대 안전교육이라는 게 여러분 안전교육 시간에 7대 안전교육 들어요? 아니면 그냥 자습하고 있어요? 자습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좀 그래서 유심히 듣고 그다음 그 내용을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뭐 학생의 친구들한테 제가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적기도 하고 그리고 기숙사 안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하고 나서 그걸 적어갖고 이거 너무 문제성이 많다. 그리고 실제로 화재 대피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내려오면 학생 애들이 길을 안내해줘요. 여러분 불이 났을 때 학생이 갑자기 호루라기 불면 다시 나갔고 딱 길을 딱 거기 서가지고 일로 가세요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재 대피 훈련이 아니라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싶어갖고 그런 내용들을 전 생기부에 써서 대부분의 것들이 경험이다라는 걸 인식시켰고 그 다음에 많은 참여가 많은 의미를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해도 그 활동에 대한 의미를 찾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를 챙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전한다라는 생각으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나중 가면 선생님들이 이제 생활기록부 써서 내라고 하는 분 생활기록부 써서 내래요. 그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너희들이 한 학기 동안 무슨 활동을 했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들한테 참고 자료가 되라고 써서 낼 텐데 일단 무조건 사실 입각해서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활동을 하게 된 동기를 쓰시고 그다음에 그 활동 어떤 걸 했는지 구체적으로 쓰시고 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한 점이나 느낀 점을 확실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동아리를 말씀드리면서 말했지만 자신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가 드러나서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줘야 돼요. 네. 그다음 이거는 아롤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사실 주무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을 거라 예상했지만 듣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제가 예상합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다 나와 있는 거예요.